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노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 학대 사례가 늘고 있지만 가해자 대부분이 가족인 탓에 피해 노인들은 신고를 꺼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6월 한 달을 노인 학대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주변인들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80대인 이 할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인 50대 아들로부터 상습 폭행에 시달렸습니다. 지난해 11월 경찰에 신고해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아들은 알코올 중독 전문 병원으로 보내졌습니다. 노인 학대의 절반 정도는 가해자가 자녀이고 나머지 절반은 부부 사이에서 벌어집니다. 대구 지역 노인 학대 신고는 2014년 약 290건, 2015년 320건 등으로 노령화가 지속되면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14년 보건복지부의 노인 실태조사에서 학대 경험률이 10% 정도로 나왔지만 신고율은 0.5%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웬만한 건 참습니다. 내가 이렇게 당하다 가면 되지, 자식 앞길을 망친다, 이런 생각들이 강하거든요. 대구지방경찰청은 6월 한 달을 노인학대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노인 학대가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수사해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노인 대부분이 우울증에 자살 충동까지 느끼는 경우가 많아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가 커지기 전에 경찰과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경찰은 학대 예방 경찰관이 나서서 사후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법률적, 경제적 지원 등 피해 회복에도 힘쓸 방침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통령 공약인 신규 원전 건설 중단과 노후 원전 폐쇄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전 건설을 대가로 경주시와 영덕 울진군에 지급된 수천억 원대의 상생기금 사용도 차질을 빚는 건 아닌지 지자체마다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수원은 울진의 6개의 원전 외에 4개를 추가로 건설하는 조건으로 울진군에 8개 대안 사업비로 2,800억 원을 지급키로 함에 따라 15년간 끌어오던 협상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수원이 신한울 3, 4호기의 시공 설계 용역을 중단하면서 원전 건설도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무성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대안 사업비의 절반을 회수해 가는 건 아닌지 울진군은 말 못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울진 3, 4호기가 중단된다면은 이거는 정부 정책 변화이기 때문에 울진에 지속적으로 이 선결 조항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경주시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대가로 받은 지역발전 상생협력기금 1,310억 원 중에 절반 정도 집행했는데 나머지 기금은 제대로 써도 될지 경주시로서는 신경이 쓰입니다. 월성 1호기 폐쇄와는 무관하게 기존의 합의사항은 이행이 돼야 되죠. 이 돈이 주민들한테 지급이 안 된다라면은 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영덕군은 더 큰 걱정에 빠졌습니다. 자율유치 지원금 380억 원을 받아놓고 군의회의 반대로 한 푼도 쓰지 못한 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시작 단계라 원전 백지화가 상대적으로 쉽고 가동 중인 원전이 없어 사업자가 눈치 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 저희 군에서는 군의회라든지 주민들과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서 앞으로 사용을 하도록. 산자부와 한수원은 코앞에 닥친 원전 감축에 몰두할 뿐 지원금에 대해 입장 표명이 없어서 지방정부의 냉가슴은 오히려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대구 MBC 대표 SNS 탐구생활에 올라온 이슈를 솔직한 반응과 함께 풀어보는 탐구생활 M+입니다. 대구의 한 터널 안에서 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사고 이후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길터주기는 이렇게입니다. 터널의 끝부분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차들, 그 뒤로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한 차가 앞차와 그대로 추돌하고 맙니다.
지난달 대구 달성군의 한 터널 안에서 5중 추돌 사고가 난 건데요. 아수라장이 돼버린 교통사고 현장, 뒷수습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 터널 안에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경찰의 사이렌 소리와 경광등의 차량들이 길 가장자리로 움직이기 시작한 건데요. 약속이나 한 듯 길을 터준 시민들의 도움으로 단 한 차례의 막힘도 없이 2km나 떨어진 사고 현장을 3분 만에 통과할 수 있게 되었고 어떠한 인명피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이 만들어준 골든타임 덕분이었는데요. 이러한 긴급한 상황에서 길 터주기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도 방법을 몰라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길 터주기 요령을 살펴보면 먼저 교차로에서 응급 차량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일시정지해서 교차로를 비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일반 도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해 응급 차량을 보내줘야 하고요. 터널과 같이 정체가 있을 경우 앞서 본 것처럼 차를 가장자리로 이동해 가운데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 바로 시민들의 배려와 양보가 만들어내는 건데요. 한 네티즌은 모든 분들 운전하실 때 여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굿바이 부곡 하와이입니다. 1979년 문을 연 부곡 하와이.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했던 1980년대 당시에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최고의 관광지자 피서지였는데요. 여름휴가 하와이 다녀왔어 라는 말이 직장인들 사이에 유행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부곡 하와이가 경영난으로 인해 결국 문을 닫았다는 소식에 추억이 하나 사라진 것 같다라는 등 아쉬움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38년간의 추억을 뒤로하고 문을 닫게 된 부곡 하와이. 이에 우리 지역민들도 하루빨리 새 단장의 옛 명성을 이어주길 바란다라며 응원의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탐구생활 M+였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성주군 선남면 도흥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아직까지 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이 나자 성주군 공무원 500여 명과 헬기 10여 대가 투입됐지만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현재까지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으며 해가 져 헬기 투입이 어려운 만큼 산불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1일 경북 적 곳곳에 떨어진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면적이 6,600여 헥타르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 1일 떨어진 우박으로 봉화 3,380여 헥타르, 영주가 1,690, 문경이 630여 헥타르 등 당일 임시 집계된 피해 면적 4,900여 헥타르보다 1,700여 헥타르가 늘었습니다. 작목별로는 사과가 가장 피해 면적이 넓고 고추, 수박 등 다양한 작물이 열매에 흠집이 생기거나 잎이 떨어져 농가마다 병충해 방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당혁신위원장에 김태일 영남대 교수가 선임됐습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김태일 교수를 수장으로 한 혁신위원회는 기존 당헌당규의 불합리한 부분을 선보고 당의 정체성과 이데올로기 재정립 등을 전반적으로 논의해 혁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